안녕하세요. 한 줄 일기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가 가슴속에 묻고 살아온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내고 싶었던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죠. 남편을 만난 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는 같은 건물에 있는 광고회사 직원이었죠. 야근이 있는 날이면 늘 카페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하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퇴근이 늦으시네요. 저는 얼떨결에 네, 9시에 일이 끝납니다 하고 대답을 했죠. 그게 저희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야근이 없는 날에도 카페에 찾아와 차를 마시고 갔고 말도 시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우린 말도 잘 통하고 마음이 맞아 연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직장에 취직을 했고 2년쯤 다니던 어느 날 그는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람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고 가벼워 보인다고요. 너무 빨리 결혼하는 것 같으니 신중히 생각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고 결국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했어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음식만 먹으라며 퇴근 후 두 손에 한가득 챙겨들고 집에 들어오곤 했죠. 10달을 다 채우고 드디어 천사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이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잠시 후 고개를 숙인 채 돌아온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저는 무슨 일이 있구나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하던 남편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놀라지 말고 들으라고 제 손을 잡으며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 말씀이 아기 심장에서 심잡음이 들린대.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선천성 심장병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심장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선천성 심장병 중 가장 흔한 심실 중격 결손증이라고요. 우심실, 자심실 사이벽에 구멍이 생겨 이를 통해 혈류가 지나가는 선천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더군요. 더 무서운 건 자라면서 신부전 증상이 올 수 있고 3살에서 4살 무렵쯤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심장병이라는 말과 수술이라는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한시도 떨어질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잘 마시지 않던 술까지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아들만 바라봤어요. 4살 무렵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호흡곤란을 일으킨 겁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들은 다시 입원 후 6시간에 걸친 개흉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의 그 긴 시간, 저는 눈을 감을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고 의사의 한마디,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그 순간 긴장을 너무 해서인지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며칠을 지켜보고 이상 소견이 없으면 퇴원해도 된다고 해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아들은 놀라울 만큼 건강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고 웃고 노는 모습에 저는 정말 모든 고난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아이가 회복되자 남편은 밖으로 더 돌았고 시댁에서 잔다며 외박을 자주 하더군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요. 여자가 생긴 거였습니다. 제가 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술 한잔 하자며 말을 꺼냈어요. 여자가 생겼다고요. 이혼하자고 생활비는 매달 부족하지 않게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 붙잡는다고 돌아올 리 없었으니까요. 우린 그렇게 결혼 8년 만에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 아픔은 금방 잊혀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11살이 되던 해 또다시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주 쓰러지고 밤마다 울었어요. 바로 입원을 했고 검사 결과는 부정맥이 생겼고 수술 흉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어긋났다는 겁니다. 폐동맥 압력도 정상보다 높아져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합병증이라고 하시더군요. 재수술을 권한다고 하지만 이번 수술은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나 끝내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가 쪽에서도 연락조차 없었고요. 아들은 내색은 안 했지만 아빠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기속말로 말했어요. 아빠 지금 오고 계신다고. 이번 수술만 하면 전보다 더 건강해질 테니 아빠하고 여행 다녀오라고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래도 되는 거지? 하고요. 저는 그렇다고 말하며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한 번만 와달라고요. 아들이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아빠 노릇 마지막이니 한 번만 해달라고요. 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차렸어요. 작은 목소리로 엄마 하고 저를 부르더군요.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들 너무 장하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미소로 답을 하더군요. 수술 후 아들은 기적처럼 버텼습니다. 아니요,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갑자기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가족을 부르라고 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 남편도 친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찍힌 수치가 점점 떨어졌어요.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호흡이 점점 느려진다는 걸. 그리고 제 품에서 마지막 호흡이 멈췄다는 걸요. 의사들도 심폐소생술을 하기엔 늦었다는 걸 알았는지 저와 아들을 지켜보더군요. 전 남편은 끝내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연락 한 번 없었고요. 저는 가슴속에 제 아들을 묻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제 시간은 아직도 그 병실에 멈춰 있어요. 밤마다 꿈에 아들이 나타나 엄마 하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나타나질 않네요. 이제 엄마는 울지 않는다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시켜주고 싶은데 말이죠.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아들도 마음 편히 그곳에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는 아들을 꿈속에서 만나길 바라며 이 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아이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요. 그리고 아픈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한 아픔을 안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한 줄 일기는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설명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정성을 담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일기였습니다.